상의의 로그, 비로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의의 비로그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동안 잘 사셨나요? 2020년도가 시작된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났고 2월 달도 벌써 반절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세운 목표 안녕하신가요? 그 전에 여러분은 어떠한 목표들을 세웠을까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다이어트, 운동, 독서, 영어 공부, 취직, 돈 모으기, 새로운 취미 갖기, 여행 가기, 기타 등등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연령대별로 다양한 목표들이 있을 텐데요. 한 달이 지나간 시점, 그 목표들 잘 지켜지고 있나요? 그 목표들이 꾸준히 지속되는 힘이 필요할 텐데 오늘은 이 책입니다. 네, 어이구야.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 네, 마이클 하야트 저자님이 쓴 책인데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세운 이 목표들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습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 이 책은 자기계발 서적이고요. 무엇보다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단계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목표 달성과 그냥 습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목표 달성과 습관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이 목표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목표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취 목표, 또 하나는 습관 목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먼저 성취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취 목표는 일회성 성과에 초점을 맞춘다. 명확하고 측정이 가능하며 데드라인이 있기에 목표 성취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30일까지 10kg을 감량하겠다. 4월 30일까지 몸무게를 10kg 감량하겠다. 이 목표는 성취 목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 데드라인, 마감 기한이 있죠. 4월 30일이라는 마감 기한이 있고 10kg을 감량하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죠. 그러면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 디데이가 되면 내가 10kg를 감량했는지 못했는지 이것을 바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취 목표는 정할 수 있는 범위나 제한된 기간이 있는 프로젝트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습관 목표는 성취 목표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습관 목표는 주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활동과 관련된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서 시작하는 날짜만 있고 데드라인은 따로 없다. 일단 시작한 뒤에 꾸준히 실천하면서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책에 써 있습니다. 간단하죠? 예를 들어 매주 평일 저녁 10시부터 1시간 동안 난 독서를 한다. 라는 습관 목표를 세웠어요. 이것은 내가 매주 평일 저녁 10시만 되면 나는 책을 읽으면 돼요. 1시간 동안. 언제? 오늘부터 내가 시작을 했다면 그것이 꾸준히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하는 거. 이것이 습관 목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습관. 이것은 이 습관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습관.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먼저 떠올려질까요? 매일 독서하는 거, 매일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혹은 다리 떠는 거, 이렇게 코 파는 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습관은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내 삶을 조금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습관 형성, 그러한 습관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이것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서 내 것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익혀진 행동 방식, 이것이 습관인데, 그렇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반복해야 내 것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책 1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읽어드릴게요. 런던 대학교 연구진이 각기 다른 유형의 습관을 새로 들이려는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새로운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평균 66일이 걸렸다. 66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게다가 어떠한 활동은 250일 이상이 걸리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복잡하거나 도전적인 습관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사람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목표, 그 행동마다 내 몸에 습관이 배는 그 시간, 들여지는 시간은 뭐 각기 다를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이 습관이 내 몸에 형성이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데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최소 66일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꾸준히 지속하는 거,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다 알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체력 증진을 위해서 나는 매일 1시간씩 조깅을 하겠다, 달리겠다 라는 습관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뭐 4일, 뭐 1주, 2주 지나가는데 이 사이에 우리는 여러 번의 혹은 큰 고비가 다가오기도 하죠. 그쵸? 아, 이거 왜 하지? 어느 순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아, 오늘 너무 귀찮아, 나가기 싫어, 뭐 이런 것들. 아우, 비 오는데 오늘 쉬자, 이런 고비들이 다가오잖아요. 그쵸?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겠습니까? 그쵸? 그쵸. 이것도 저 습관이에요. 어찌되었든 사람마다 고비가 나타나는 그 기간은 다르지만 그 고비를 넘기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또 알고 있고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요? 책의 저자 마이클 하야트님은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195페이지에서 199페이지에 나온 내용이고요.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취 목표의 동기를 활용할 수 있다. 성취 목표의 동기를 활용할 수 있다. 서로 관련된 성취와 습관을 연결시킴으로써 어려운 습관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체력 증진을 위해 1시간씩 달린다. 이 습관 목표를 8월 1일까지 내 생애 첫 하프 마라톤 도전이라는 이 성취 목표와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매일 1시간씩 달리는 것이 이 성취 목표와 연결되면 쉽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성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매일 1시간씩 달리는 것이. 그쵸? 즉 습관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더 큰 성취를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추가하면 내적 동기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책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내가 왜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 동기를 파악하여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동기. 그 목표가 왜 나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절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새겨 놓으면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비가 올 때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매일 1시간씩 달린다.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이 처음 이 습관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내가 실천을 할 때 힘들 때가 있잖아요. 비가 와서 혹은 오늘은 좀 내가 몸이 피곤해, 이런 핑계를 대는데 그때가 그 고비 때마다 나 8월 1일까지 하프마라톤 도전해서 성공할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든 내가 달릴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거는 이 핵심 동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책 169페이지부터 18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담이지만 그 완벽한 공부법이란 책에서도 그 동기편이 있거든요. 동기. 거기에 내재적 동기와 이 핵심 동기가 맥락이 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완벽한 공부법도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고비가 올 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넘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성취 목표의 동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습관 목표와 성취 목표의 목표를 연결시켜 보는 거. 이것이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습관 형성을 위한 두 번째 방법. 목표 기간을 정하고 꾸준히 추적하는 것이다. 목표 기간을 정하고 꾸준히 추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목표 기간은 내가 원하는 습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도전하는 기간. 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새로운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66일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매일 1시간씩 달려요. 이게 습관 목표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66일 동안 달리면 돼요. 1시간씩. 그리고 이것을 달력이나 다이어리에 할 때마다 체크를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책에서는 이렇게 체크가 늘어나는 것을 체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체인, 이 일을 빼먹지 않고 하다 보면 이 체인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 나는 계속 뿌듯할 것이고, 그리고 이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체인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력에 내가 표시를 하게 되면 나 오늘 했어 굉장히 뿌듯할 거잖아요. 66일 예를 들어 뭐 30일째 고비가 왔어. 근데 29일을 내가 했다는 표시가 딱 눈에 보이니 오늘 안 하면 좀 찝찝할 것 같아. 계속 끊기지 않게끔 해보자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준다라는 거죠. 그쵸? 간단하죠? 근데 전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단순히 했다라고 표시하는 것도 좋지만 그 날에 대한 코멘트를 적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매일 1시간씩 달리는데 매일 같은 거리는 아닐 거예요. 같은 거리일 수도 있지만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거리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혹은 똑같은 거리인데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날씨도 뭐 다르겠죠. 그때마다 그 코멘트를 그날그날 적어 놓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내가 고비가 왔을 때 이렇게 힘들었을 때도 난 이렇게 달렸구나. 이때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난 달렸어. 혹은 내가 이렇게 컨디션이 좋을 땐 이 정도까지 가는구나. 나 이렇게 시간을 달렸으면 이때는 이렇게 단축도 되었네. 이런 것들을 적게 되면 셀프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된 점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1시간이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비가 올 때 나한테 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습관을 형성하는 세 번째 방법. 제가 두 번째 방법에서 코멘트를 적으라고 했잖아요. 이때 이 세 번째 방법은 개선된 점을 측정하라 이것입니다. 개선된 점을 측정하라. 즉 좋아진 점을 체크하라는 건데 198페이지에서 199페이지에 있는 내용 읽어드릴게요. 어떤 목표를 세웠든 처음엔 갈 길이 너무 멀고 막막해서 한숨만 나올 수 있다. 현실과 목표 사이의 격차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 개선된 점을 살펴보라. 얼마만큼 해냈는지 보면서 마음을 다잡아라. 현실과 목표 이 사이의 격차 때문에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의욕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조금 멀게 느껴지니 한숨만 나오잖아요. 그런 적 많죠. 저 되게 많아요. 이것은 제가 5, 6년 만에 등산을 한 게 있는데 2월 첫째 주에 주말에 제가 등산을 했어요.
5, 6년 만에. 이걸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에 이제 등산 초입에 있어서 정상에 갔을 때 그 기대감, 그리고 5, 6년 만이니까 되게 뿌듯함, 설레임, 이런 것들이 설렘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오르다 보니 숨이 막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막 다리도 후들거리고, 예전에 올랐던 그 느낌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3번 정도 고비가 있었는데, 첫 번째 고비 때는 3분의 1 정도밖에 못 올라가서, 3분의 2나 더 올라가야 돼?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내려오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도 올라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그래도 올라가보자 하고 어,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갔는데, 3분의 2 지점 때 죄송해요. 3분의 2 지점 때 그때도 고비가 왔어요. 근데 내려가자니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왜? 3분의 1만 올라가면 정상인데, 굉장히 이건 안타깝잖아요, 내려가면.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밑에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 와, 잘했다, 잘했다. 이런 이제 약간의 성취감이 있었어요. 그때 좋은 점을 찾으려고 좀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 지점을 올라가서 정상에 딱 올랐을 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그 이유가, 내가 그 고비가 왔을 때 내려왔으면, 포기를 했다면 이 지금 뿌듯함을 다음에 또 도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쵸? 이때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딱 느꼈던 게 딱 그 산이었거든요. 음, 정상을 찍었을 때 굉장히 뿌듯했고, 이때 내가 모자란 점, 내가 부족한 점, 이것만 내가 생각을 했다면, 그것만 부족한 점, 안 좋은 것만 생각했다면 내가 이 뿌듯함을 못 느꼈을 텐데, 그래도 그 순간순간 개선된 점, 좋았던 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이 뿌듯함을 느끼는구나. 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네. 어찌되었든 이 모자란 점보다는 개선된 점을 살펴보게 되면, 책에서는 이정표를 세우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개선된 점을 측정하면 우리는 인내심도 키울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치 제가 3분의 1 지점 혹은 이제 3분의 2 지점에서 느꼈던 것들이죠. 내가 원하는 성취를 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된 점을 측정하면 더 빠르게보다 내가 더 큰 성취감, 그리고 내가 더 원하는 습관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뿌듯함, 이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피드백할 때 안 좋은 점 보완할 수도 있지만, 이때 개선된 점, 좋은 점을 찾으면 오히려 작은 성취감 때문에 더 큰 성취를 맛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 3가지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힘을 주는 것들, 동기부여가 되는 것들에 대해 살펴봤고요. 사실 이 외에도 저는 환경 설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오전에 일어나서 달려야지 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하시겠어요? 저였으면 일어나서 전날 밤에 알람을 맞추고 당일에 일어나서 알람을 끄고 뭐 씻고 준비를 하기 전에 되게 꾸물거릴 것 같아요. 달려야지. 뭐 첫날은 뭐 그래도 파이팅 있게 하더라도, 뭐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저는 좀 안 하려고 할 것 같고, 그냥 에이 왜 달려? 에이 그냥 조금 더 자자, 이럴 것 같은데, 환경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마이클 작가님이 얘기해주는 거는, 달리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딱 하나의 변화만 주었다고 해요. 환경 설정을 한 거죠. 마이클 이 작가님은 전날 밤에
운동복을 미리 챙겨 놓았대요. 이 운동복을 입고 바로 나갈 수 있게. 이것을 중점을 뒀는데 바로 눈을 뜨면 운동복이 보인다. 그리고 운동복을 갈아입는다. 바로 뛴다. 되게 간단한 패턴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달리려면 어차피 뭐 운동복을 입든 옷을 갈아입어야 될 테니. 근데 운동복을 눈에 띄는데 딱 놓으면 눈 떴다, 운동복이 보인다, 갈아입자, 일단 나가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달리기 습관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마이클 하야트 저자님은 활성화 유인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눈을 뜨면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그 패턴을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이런 환경 설정, 저는 이것도 습관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까지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 마이클 하야트 저자님이 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이 세우신 그 새해 목표가 성취 목표라면 이 성취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쪼개서 이 습관을 들이면 이 성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습관 목표와 성취 목표는 서로 상호 조화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큰 변화보다는 아주 사소한 거, 이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것도 생각해보고, 뭐 환경 설정도 해보고, 활성화 유인책도 활용해보고, 그리고 내가 매일 할 때마다 그 체크를 하면서 이 체인 시스템이 계속 끊이지 않게끔 하는 거, 그리고 코멘트를 적으면서 내가 좋아진 점, 처음 내가 마음 먹었을 때, 처음 시행했을 때보다 지금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렇게 측정을 해놓게 되면, 적어놓게 되면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더 개선할 부분, 내가 보완할 부분이 보이잖아요.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2020년도에 세우신 그 새해 목표 끝까지 이뤄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제가 세운 목표들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꼭 이루어서 연말에 이런 것들, 내가 목표했었던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다 이루어서 잘했어 이렇게 토닥토닥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잘 살자요.